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오늘은 또 리뷰를 하면서 또 간만에 굉장히 감회가 새로워지는 날인데요. 아마 저희 채널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제 첫 차가 뭔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 첫 차는 바로 2017 티볼리였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달라진 티볼리를 또 오랜만에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좀 호기롭게 시작했던 첫 차, 제 서툰 운전 실력을 든든하게 지켜줬던 티볼리의 얘기를 하려니까 뭔가 갑자기 울컥하는 것 같기도 하고, 봤을 때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진짜 반가운 거 맞죠? 네. 사실 이미 여러 차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티볼리에 다시 만족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되기는 하거든요. 좋은 추억은 또 좋은 추억으로 묻어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리뷰를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왜냐면 이 차가 저희 채널의 전용 업무차가 되었거든요. 그쵸. 사실 그래서 제가 좀 감회가 새롭다고 말씀드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첫 차로 삼았던 티볼리가 또 저희 아차가와 채널의 첫 전용 업무차가 됐잖아요. 또 그런 의미에서 리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가 좋은 차를 이미 많이 타본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미화됐던 티볼리의 기억을 다시 꺼내면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티볼리만한 첫 차는 없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명차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업무차를 좀 더 좋은 차로 뽑아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이제 업무차를 뽑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것만으로도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티볼리가 좋은 차인 건 세연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맞아요. 제 입장에서는 차를 쓰는 용도를 고려했을 때 진짜 나쁘지 않거든요. 네. 월 렌트료가 30만 원 중반대밖에 안 해요. 그쵸. 엄청 싸니까 일단 만족입니다. 사실 티볼리는 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가성비가 정말 훌륭한 차예요. 아까도 월 렌트료가 35만 원밖에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들어있는 기능이나 또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정말 쏠쏠한 차인데, 업무용 차라든지 사회 초년생의 차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아반떼나 티볼리, 트레일블레이저급에서 보시면 딱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예쁜 디자인의 매료가 돼서 티볼리를 선택했었는데요. 우리 업무용 차가 좀 더 좋은 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출고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늘의 리뷰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도 마침 티볼리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가 추천해드릴게요.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아마 티볼리가 모든 분들한테 익숙하게 보이실 겁니다. 왜냐면 이 티볼리는 정말 한때 국민 첫 차의 반열에 올랐던 차거든요. 제가 이 차를 샀던 2017년이 그 절정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여성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티볼리를 선택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인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만큼 디자인이 파격적이기도 했고 가성비가 훌륭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최신형 티볼리인데요. 1.6 자연흡기 V3 트림에 해당하는 차로 파퓰러 컬렉션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등급이 아니고 그 윗등급인 V3 트림에 또 패키지가 어느 정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가격은 2,393만 원이고요. 만약에 티볼리를 뽑는 김에 정말 극가성비를 따져서 출고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보통 V1 트림에 이 밸류업 패키지 그리고 9인치 내비게이션을 추가한 2,143만 원짜리로 출고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 가격을 보나 이 V3 가격을 보나 가성비는 정말 훌륭하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2017년에 봤던 그 디자인과 언뜻 보더라도 크게 달라지진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이렇게 옛날 디자인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좀 너무 우려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똑같은 이름의 똑같은 차인데 아예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보다는 첫 디자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나온 만큼 이걸 유지해서 계승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저는 제가 2017년에 출고를 했을 때 이후로는 티볼리를 가까이 서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라서 꽤 많은 변화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일단 예전에는 여기 들어가 있는 이 가니쉬와 여기 이런 가니쉬가 없었어요. 이런 가니쉬가 없었고, 그리고 티볼리라는 레터링도 지금은 이 가니쉬 안에 약간의 음각으로 보일 듯 말 듯
왼쪽 정렬이 돼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앞쪽에 알파벳 하나하나가 띄어서 아예 개별적으로 부착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 같은 구간도 옛날보다 훨씬 더 확장이 돼 있는 모습인데요. 예전 폭보다 거의 한 2배 정도로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런 추세는 최근에 좀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져가려는 추세를 담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출시된 토레스와도 유사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토레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 들어가 있는 이 견인고리 장식도 토레스 같은 데서 좀 영감을 얻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예전에 제가 봤던 티볼리보다 조금 더 남자분들도 좋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V3 트림에 해당하는 차이기 때문에 여기 DRL 같은 경우는 또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램프도 LED고요. 다만 여기 방향지시 등은 이쪽에 벌브 타입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티볼리의 익숙한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의 호평을 받았었죠. 근데 저는 지금 봐도 여전히 예쁜 디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V3 트림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기본으로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진으로 비교해봐도 아시겠지만 그 V1 트림에 들어가는 16인치 휠이랑은 크기도 크기지만 디자인 자체가 굉장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추가를 해서 V3 이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로 출고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위쪽에 들어가 있는 루프렉과 뒤쪽에 있는 리어 스포일러까지도 V3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보시면 저도 옛날에 굉장히 애용했던 기능이지만 여기 있는 버튼으로 차 문을 잠그고 열 수가 있고요. 티볼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휠 베이스가 이 동급 경쟁 차종에 비해서 짧아요. 2열의 공간 같은 경우는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차 자체를 초보분들이 주행을 했을 때는 이렇게 돌기도 쉽고 주차하기도 쉽고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볼리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옛날에 엄마 아빠한테 이 티볼리를 사달라고 말씀을 드릴 때 꼭 위에를 까만 뚜껑으로 해달라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쪽에 투톤 옵션이 들어가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바디색과 동일한 컬러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티볼리가 이런 화이트를 선택했을 때 위쪽을 블랙으로 하면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진짜 출고를 고려하신다고 하면 한 40얼마였던 것 같은데 그 옵션도 한번 꼭 고려를 해보시고요. 뒷모습에서 일단 가장 달라진 점을 얘기하자면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있었던 엠블럼이 사라진 걸 꼽으실 것 같긴 해요. 저는 실제로 그때 차를 탈 때도 실차주로서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 있었는데요. 그 엠블럼이 살짝 올드했다 보니까 왜 수출용은 수출용 엠블럼 예쁜 걸 넣어주면서 우리는 이걸 넣어주냐라는 불만을 좀 가지고 있긴 했었습니다. 그때는 여기에 그 엠블럼이 크게 박혀있고 레터링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더 모여서 들어가 있던 느낌이라면 지금은 아예 엠블럼이 사라졌고 티볼리라는 레터링만 가운데에 남게 됐는데요. 그래서인지 옛날보다는 이쪽 구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여기에 KGM이라는 레터링이 추가가 됐죠. 근데 저는 여기에도 티볼리라는 이름이 레터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제조사마저도 레터링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여기도 글자 여기도 글자인 게 너무 글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단 KGM도 예쁜 엠블럼을 출시하면 더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도 옛날 제가 탔던 티볼리보다는 아쉬움이 좀 남는 게 많은 분들은 지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이런 줄의 형태 있잖아요. 이런 세 줄짜리 램프의 형태가 저는 예쁜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탔던 티볼리는 이런 경계가 명확하지 않게 이쪽에 빨갛게 처리가 돼 있었는데 그랬을 때의 뒷모습이 훨씬 더 깜찍하고 앙증맞고 예쁜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지만 제가 봤을 땐 약간 여기 이런 눈가에 주름이 지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처럼 보여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구간들이 조금 더 볼륨감 있게 튀어나오는 디자인으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변경이 됐죠.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티볼리는
트렁크 공간이 괜찮았던 기억인데 지금 보셔도 이 골프백 자체가 가로로 딸랑 이렇게 들어가는 폭이잖아요. 이 가로 폭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납을 했을 때 굉장히 넓은 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골프를 치신다고 하면 이렇게 가로로 깔끔하게 실을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왜냐면 두 개를 싣더라도 막 이런 식으로 싣지 않고 이렇게 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싣고 보스턴백도 싣고 하면 이 차는 골프장에 가기에도 손색이 없는 차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 전동 트렁크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여기 그리고 히든 스페이스가 꽤나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따지자면 약간 1층이랑 2층이 있는 건가? 라고 느끼실 정도로 굉장히 넓은 히든 스페이스가 자리 잡고 있어서 좀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서랍에 넣어놓는 느낌으로 물건을 수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성을 봤을 때도 굉장히 훌륭한 티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거워요. 무거워서 전동 트렁크 옵션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티볼리 2열입니다. 이 2열을 오랜만에 타니까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네요. 제가 기억했던 티볼리의 모습 그대로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저는 티볼리를 당시에 풀옵션으로 출고를 했었기 때문에 2열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었고 이렇게 인조가죽 시트가 돼 있었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V3 트림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밸류업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이 다 기본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열에 보시면 여기 암레스트와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는 거 하고, 그리고 2열 열선 시트, 그리고 1열에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그 다음에 가죽으로 감싸진 스티어링 휠, 이런 것들이 다 밸류업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여기 송풍구가 원래 없었나 싶은데 송풍구가 아예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뭐 C타입 USB 단자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2열이고요. 핸드폰을 충전할 수도 없고 뭐 여기에 수납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람을 조절하실 수도 없어요. 그런 점은 조금은 아쉬울 것 같긴 한데, 티볼리 같은 경우는 뭐 패밀리카라든지 2열의 동승자가 늘 탑승하는 걸 고려하는 차는 대부분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좀 실용적으로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이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티볼리는 휠베이스가 좀 짧아요. 짧아서 아무래도 2열의 이 레그룸 공간이 충분한 편은 아닌데요. 지금 앞에 2열 시트가 맨 뒤는 아닌데 좀 뒤쪽으로 와 있긴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 하고 살짝 여유가 남는 공간이라서 솔직히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걸 맨 뒤로 민다고 하면 제가 사실 여자 기준으로 키가 크지만 남자 기준으로 막 많이 크진 않은데 그런 사람이 탔을 때도 그냥 시트가 닿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헤드룸 같은 경우는 머리 위로 또 주먹 2개가 들어갈 만큼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아무래도 티볼리가 쿠페형으로 만들어진 디자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쪽 공간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 레그룸이 넉넉한 것보다 헤드룸이 넉넉한 게 더 편안하다고 느끼는 편이라서 실제로 타기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옛날 제가 탔던 티볼리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도어 트림에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돼 있는 점, 이런 것들이 디자인 면에서는 옛날보다는 좀 더 개선이 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차는 시트 폴딩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질러져 있는 칸을 보시면 6대4로 폴딩이 가능한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 차를 차박용으로 쓰신다거나 아니면 뒤쪽에 좀 많이 수납을 하고 싶다 하셨을 때 시트를 접으실 수 있고요. 이쪽 차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티볼리 에어 모델 같은 경우는 트렁크 공간이 훨씬 더 넓습니다. 아무래도 그 뒤통수 구간이 이렇게 길잖아요. 길어서 전장도 길고 전폭도 더 넓고요. 그래서 뒤에 적재량도 많이 나오고 차박 같은 걸 고려하신다는 분들은 에어를 선택하시지만 사실상 판매량의 대부분은 이 기본 티볼리가 더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열에 탔습니다. 저도 그때 까만 이런 가죽 시트여서 그런지 예전에 티볼리랑 비슷한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제가 첫 차를 탔을 때만 해도 차의 인테리어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사진 않았었기 때문에 당시의 인테리어가 어땠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분위기 자체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때랑 다른 점은 여기에 그 엠블럼이 이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거, 수출용으로 바뀌었다는 거고, 옛날에는 그 동그라미 2개가 들어가 있어서 좀 덜 예뻤었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V3 트림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밸류업 패키지의 사양들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운전석 같은 경우는 이 시트가 전동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여기 핸들도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1열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면을 보면 V3가 굉장히 가성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지만 아직까지도 이 공조 관련 버튼이 다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버튼 크기도 한 번에 겹쳐 누를 염려가 없는 너무 좋은 크기로 마련이 돼 있고 직관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버튼들이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비상등 버튼도 누르기가 쉽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파퓰러 컬렉션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9인치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9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으면 핸드폰으로 따로 연동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체 내비게이션이 되니까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USB 단자를 통해서 카플레이, 또 안드로이드 오토까지도 유선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딱 봐도 여기 통풍 시트 버튼, 이렇게 열선 시트 버튼이 누르기 편하게 마련이 돼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노멀, 스포츠, 윈터 이렇게 3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지금 최신형으로 출고되는 차량 중에 여기 계기판이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차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모형 자체도 저는 뭐 단순히 올드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반가운 느낌도 있어요. 요즘 여기 전부 다 디지털 클러스터로 처리가 되면서 약간 너무 심심해진 느낌? 그런 게 있었어서 저는 이 디자인은 마음에 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소재 같은 곳에서 당연히 좀 고급스러움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런 곳에는 하이그로시 포인트를 둘러줬고 또 여기도 이런 다른 패턴을 추가함으로써 심심하지 않고 조금은 신경을 썼다는 느낌을 반영을 해줬고요. 이거 굉장히 오랜만인데 이렇게 조작하는 기어 노브가 아주 옛날 근본의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 차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좀 정감이 가는 부분도 있죠. 근데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 체결을 직접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점은 요즘 차를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적응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요즘 다른 차를 타다가 이 차를 사셨다고 하면 자꾸 이거를 풀지 않고 출발을 해서 경고등이 뜨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티볼리 같은 경우는 큰 차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이 시트에 앉을 수 있는 공간 자체도 넓이가 넓지가 않잖아요. 넓지가 않은데 이쪽 구간이 약간 이렇게 솟아있다 보니까 좀 몸집이 크신 분들이 타시기에는 이 시트 자체가 약간 끼는 느낌? 작은 느낌? 그런 게 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머리 공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약간 파여 있어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키가 많이 큰 분들이 이렇게 타신다고 하면 머리 공간이 있긴 한데 여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마 앞쪽으로는 약간 시야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티볼리가 진짜 실용적이고 진짜 가성비가 괜찮다라고 1열에서 느낄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죠.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운전석 시트가 전동으로 움직여요. 근데 사실 이 가격대에 요즘은 그래도 국산차들이 옵션이 잘 나오지만 이렇게 전동으로 시트를 조작할 수 있는 차는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외제차에선 더 그렇고요. 또 제가 예전에 탔던 그 2017 티볼리에서도 운전석 시트는 전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꼭 돈을 많이 벌어서 나도 이렇게 밀면 밀리는 시트를 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티볼리는 2천만 원 초반대에서도 여기가 전동 시트가 가능하다는 점 굉장한 장점이고요. 그리고 옛날 티볼리에도 있었지만 통풍 시트가 있다는 점도 2천만 원 초반대 가격에서 한 2,300 얼마의 가격에서 1열에 양쪽 다 통풍이 들어간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죠. 또 제 차 얘기를 하게 되는데 C클래스가 1열 통풍 시트가 없어요. 그래서 저 6천만 원짜리 차가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서 여름에 맨날 너무 더운데
이 차는 그걸 넣어주니까 얼마나 실용적이고 좋아요, 여러분.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 뭔가 그때 옛날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뭔가 단단한 승차감, 짱짱한 승차감, 그리고 이 페달을 밟았을 때 느낌이 옛날 느낌이랑 비슷한데요. 그냥 차에 앉았을 때는 시트가 막 딱딱하다 이런 느낌을 잘 못 받는데 막상 주행을 시작하면 확실히 이런 승차감이었지 싶긴 하네요. 세월은 흘렀는데 티볼리는 그 자리에 멈춰있는 그 모습 그대로 멈춰있는 느낌인데요. 정말 모든 제조사에서 차종을 막론하고 모든 차종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티볼리가 아직도 1,800 얼마의 기본 트림을 제공한다고? 라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놀라운 게 사실인데요. 그만큼 이 KGM이 소비자들에게 정말 취향껏 자기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가격대를 고려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으로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차라리 이 옵션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이 차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단계적으로 정말 흔히 말하는 그 깡통부터 내가 원하는 걸 하나 이렇게 넣어서 딱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사양을 갖춘 차로 출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번 티볼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 1.6 자연흡기가 가지고 있는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이 스펙들이 그냥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도심 속에서 주행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차체 대비 차체 직접 타서 그 주행을 했을 때 대비 느껴지는 체감의 스펙이 그렇게까지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최대 출력이 126마력에 최대 토크가 15.8 이런 수치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 티볼리에게 어떤 높은 수준의 잣대를 들이밀기에는 차량의 스펙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차를 실제로 타시는 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타시느냐를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운전을 막 시작한 초보 운전자들 내지는 도심 내에 어떤 세컨카의 목적으로 도심 내에 빨리빨리 편하게 조그만한 차를 타고 다니길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선택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의 운동 성능이 아마 크게 부족하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고속도로에서 저는 배구장을 간다든지 야구장을 간다든지 할 때 빨리 달릴 일이 좀 있었으니까 100km가 넘어가고 한 130km 정도가 된다고 하면 차가 좀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도 주행을 하는데 뭐 불편함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타시는 목적이라고 하면, 특히 가격을 같이 고려해서 평가를 내려본다고 하면 가성비가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좀 가성비에 초점을 더 맞춰서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어떤 고급스러움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요소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엑셀을 밟았을 때 엔진 소음도 좀 크게 들리는 편이고, 엔진 소음이 크게 왕 하는데 대비해서 속도감은 그렇게 나지 않는 차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은 소음처럼 더 도드라지게 들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유리 자체도 막 차음성이 굉장히 뛰어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풍절음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중접합 유리 같은 경우는 V3로 오면서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건 V1 트림보다는 또 좀 개선이 돼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고요. 렌탈 비용이라고 하면 보험까지 처리가 되는 거다 보니까 리스보다도 비싼 거잖아요. 근데 비싼 건데도 35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면 정말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왜 V3로 출고를 했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V1 트림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도 그 에이다스 기능을 추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그래도 필수적인 것들은 넣고 싶다, 넣어야 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V3를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V3 트림으로 오게 되면 V1에는 없던 기본적인 편의 사양들, 아까 말씀드린 그 밸류업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전동 시트나 열선, 통풍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이중접합 유리도 들어가게 되고, 전방 쪽에
센서가 작동해서 안전장치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이 더 생겨나게 됩니다. 주차를 할 때도 전방 쪽에 이쪽 장애물을 인식해서 어디까지 가깝다 이렇게 경고등을 켜주는 그런 시스템 있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방 추돌 방지 보조 기능들, 그런 것들이 V3 트림에서는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정도는 구매를 하시면 안전과 관련한 장치들도 좀 필수적인 건 달고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좋았는데, 안 휘어서. 지금 보시면 이 후방 카메라의 형태가 주차를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핸들을 틀어도 휠의 방향처럼 이 선이 휘지 않아요. 이렇게 각이 그대로 유지되는 표시가 더 그 각을 재는데 쉬웠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서 오히려 이런 그래픽이 단순한 건 제 기준으로는 더 계산하기는 편리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티볼리 주행을 마쳤는데 여기 찾아보니까 옛날이랑 똑같은 것 같기도 하네요. 갑자기 여기 계기판 안에 화면을 보니까 이랬던 것 같다 싶고, 그 당시에도 이런 고속화도로 같은 데를 갔을 때는 이 핸들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그 차선을 유지해주는 보조 기능이 정말 작동이 잘 돼서 강변북로 이런 데서 주행을 했을 때 굉장히 편했었어요. 이제 운전이 불안하던 시절에. 근데 그런 걸 보면 티볼리가 굉장히 작지만 튼튼하고 똑똑했던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티볼리 주행을 마쳤는데 여전히 그 성능 그대로, 그 짱짱함 그대로를 갖추고 있고, 가격대 역시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라는 점이 티볼리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다만 그렇다 보니까 너무 옛날에 머물러 있는 점이 또 동시에 아쉽긴 합니다. 일단 디자인도 큰 변화를 거치지 않아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내부를 보더라도 시대가 많이 흐른 데에 비해서 다른 현기차나 국산 경쟁 차종에 비해서 이런 센터페시아나 이런 전반적인 레이아웃 자체가 조금은 올드한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을 거친다면 티볼리가 더 많이 팔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아차가와 채널은 티볼리를 정말 쏠쏠하게 잘 타고 다닐 예정이고요. 또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저희 댓글 참고해서 또 추천도 받아보시길 권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도 다른 차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